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원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역사와 전통 문화로 만드는 문화도시 수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서울 남산국악당의 상임예술위원을 맡고 있는 한덕택입니다. 저는 동시에 수원문화재단 이사와 2022 세계유산 축전 수원화성 집행위원으로 여러분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수원과 전통문화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도시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도시의 브랜드는 도시의 가치를 제고하고 또한 그 도시에 사는 우리 수원 시민들은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그 도시의 브랜드 가치는 다른 관광 또 문화산업과 연계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세계 5위의 기업 브랜드 가치를 가졌다고 합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돈으로 환산하면 700억 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1위부터 4위까지는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삼성 또한 그런 세계적인 기업에 못지않다는 그런 브랜드를 가진 거죠. 이런 브랜드의 가치는 고객들이 그 브랜드를 구매할 때 큰 역할을 하고 또한 그 브랜드의 성과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시 역시도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갑니다. I love 뉴욕으로 유명한 뉴욕, 그리고 LA, 런던, 파리, 시드니 등 많은 도시는 자기 도시들이 가진 여러 가지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도시의 브랜드들을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화도시,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도시는 무엇일까요?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시민이 함께하고 주체가 되는 도시가 바로 문화도시를 말하며 시민들은 누구나가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이러한 도시 브랜드 이미지와 또 문화도시를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중요한 정체성이 있으니 믿습니다. 바로 역사문화도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라 할 수 있죠. 벌써 250여 년 전에 정조대왕께서 새롭게 조성한 도시로서 실학정신이 담겨 있고 정조대왕의 효성과 또 정조의 애민정신이 담겨 있는 도시라는 그런 역사문화도시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원이라는 도시가 가진 정체성 그리고 그 바탕에서 문화도시를 만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문화와 전통 문화가 어떠한 개념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문화하면은 우리랑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문화가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하면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선은 선입견이 있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문화예술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뭔가 문화예술은 고급스러운 것, 정제된 것, 다듬어진 것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화에 대한 정의가 한 100개 이상 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저희가 문화는 이것이다 이렇게 줄여서 설명할 수 있는 건 문화는 사회나 개인이 집단적으로 자연을 변화시킨 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자, 자연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들을 인간의 사고나 가치, 기술을 통해서 변화시켰을 때 그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요즘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면은 들꽃이 많이 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그 꽃을 바라봤을 때는 그냥 야생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신미안이 있는 분이 정원에 옮겨 심거나 또는 조경을 하거나
그것을 예쁘게 꽃병에 꽂았을 때 그것은 하나의 예술이 되고 작품이 되고 훌륭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거죠. 이처럼 인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연을 변화시켰을 때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속에서, 그런 문화들 속에서 우리가 전통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만의, 대한민국 사람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전통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옛부터 전해왔다고 해서 다 보존하고 계승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문화 역시 생성사멸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의해서 문화 또한 전승이 될 수도 있고 단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문화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문화는, 전통 문화는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이 오늘을 통해 내일로, 미래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가치를 갖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즐기는 이 문화가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은 미래에는 또 하나의 전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을 오래된 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치가 있고 후대에 전승이 될 만한 것들을 전통 문화 중에서 저희는 문화유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화유산 안에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형체를 가진 유형문화재가 있고요. 또 손으로 만지거나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오랜 민족을 통해서 전해온 무형의 문화재, 장인들의 공예, 그리고 예술가들이 추었던 춤과 불렀던 노래들, 이런 것들이 무형문화재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통문화가 가지는 어떤 당대적인 가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나라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한 도시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전통문화가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족과 도시의 문화 정체성을 확인해주며 그것을 가지고 그 구성원들이 자긍심,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와 전통문화유산은 체험, 공연, 예술 등과 연계해서 다양한 경제적 부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됩니다. 그리고 축제, 관광과 연계했을 경우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요. 마지막으로 전통문화, 문화유산을 통해 여가생활과 다양한 시민들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보존과 계승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 문화가 젖어들고 향수하고 활용됨으로써 전통문화는 더욱 가치를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전통문화의 활용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4년 전 강원도 평창에서 있었던 동계올림픽이죠. 네. 동계올림픽에 소호랑과 그리고 반다비, 여러분들 단군 신화 속에 바로 호랑이와 곰이죠. 용맹한 호랑이와 그리고 끈기가 있는 곰, 바로 우리 한민족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88 올림픽에서 호돌이가 캐릭터로 쓰였다면은 이번에는 거기에다 곰까지, 신화 속의 곰까지 함께 여러분들이 캐릭터로 친근감 있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벽화를 재해석했습니다. 고구려 벽화에 보면 평화를 기원하는 새 해갖고 인면조라고 사람의 얼굴을 한 새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평화를 기원하는 인류의 축제, 동계올림픽에 어울리는 그런 소재였죠. 그리고 전통을 재해석해서 고구려 벽화 속에 나왔던 춤추는 여인들이라든지 사신도 속의 호랑이를 바로 공연 속에
등장시켜서 우리 한민족의 우수한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석굴암, 그다음에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런 것들을 그 홀로그램으로 또는 증강현실을 통해 세계인 앞에서 보여줌으로써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오래되었다, 고유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바로 동계올림픽 캐릭터였던 수호랑과 반다비입니다. 상당히 친근감이 가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여러 가지 소재로 활용할 수가 있었죠. 그 밑에 사람의 얼굴을 한 평화를 기원하는 인면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운데 있는 장면은 바로 고구려 벽화, 바로 무용총이라는 벽화인데, 무용총 속에 당시 고구려의 여인들이 입었던 의상을 재현해서 그 옷을 입고 우리 무용수들이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그 위로는 또 신화 속의 사신도 중에 서쪽 방위를 담당하는 신화 속에 서쪽 방위를 담당하는 백호의 형상을 한 대형 인형이 등장했고요. 바로 인면조와 백호 그리고 무용총의 여인들이 어우러진 고전적이면서도 한국만의,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전통 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전통 문화는 많은 도시들이 이 도시의 브랜드를 만드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시에 가보면 바로 시청역 광장 그 오른쪽으로 덕수궁이 있죠. 덕수궁에서는 매일 덕수궁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으로 전했던 것들을 20여 년 전에 복원해서 주변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투숙하는 호텔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이야기가 전하는 운영궁, 그리고 남산 한옥마을에 5채의 문화재급 한옥들을 이전 건축해서 만든 남산골 한옥마을, 이런 시설들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시민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안동시, 안동은 퇴계 이항 선생의 후예들이, 학문적 후예들이 많이 남아 계신 곳이죠. 그래서 한국 정신 문화의 수도를 자부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안동 탈춤 페스티벌을 하고 있고요. 많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마을인 하회마을, 그리고 한국의 서원을 대표하는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그리고 오래된 한국의 산지승원인 사찰 봉정사, 그리고 70만 장에 가까운 유교 책판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과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내년에 한국의 탈춤이, 하회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예정입니다. 안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라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전주시를 들 수 있습니다. 전주는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지정을 받았고요. 전주 세계소리축제라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음악축제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한국의 전통소리인 판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지공예, 막걸리 골목 등 다양한 먹거리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전주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와 함께 전통문화가 세계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류는 K-드라마, K-팝 이렇게 대중문화 중심으로 한류가 펼쳐졌다면, 지금은 K-컬처라고 해서 다양한 장르들로 K-푸드, K-뮤직, 또 K-뷰티 이런 식으로 한국의 다양한 문화들이 한류의 지평을 넓혀주고 있는데, 오늘날 한류의 대표 주자일 수 있는 BTS 또한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BTS가 영상이나 공연을 통해서 한복을 많이 입습니다. 전 세계의 한류 팬들 중에 특별히 우리 BTS 팬들은 아미라고 해서 상당히 충성도가 높고 또 BTS가 하는 것들을 되게 존중해주고 한국에 오면 BTS가 촬영을 했던 곳, BTS 영상이 나왔던 곳을 꼭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겐 로망이죠.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에 오면 경복궁이나 창덕궁을 찾아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데에는 지금까지 많은 한류 드라마나 한류 영화, K-무비들이 역할을 했다면 지금 BTS가 한복을 입고 고궁에서 영상 촬영을 함으로써 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몇 해 전에 고척돔 극장에서 고척돔 야구장이죠.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그냥 단순한 K-팝을 연주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삼고무, 오고무 우리 전통의 북을 설치한 전통 무용도 보여주고요. 멤버 중에 하나는 부채춤을 배워서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BTS가 우리 전통 문화를, 전통 예술을 접목한 공연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멤버 중에 하나는 어거스트 D라는 자기 개인 활동을 하면서 임금님의 행차 때 연주하던 대치타를 오늘날의 감각으로 새롭게 변화해서 이렇게 편곡해서 멋진 영상과 함께 전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아미들이 대치타가 뭔가, 저 어거스트 D의 BTS 멤버에 나온 저 음악은 뭔가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치타를 들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수십만 명의 외국인들이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국악원에서 갑작스럽게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외국어 해설 자료를 만들어서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우리는 이제 영상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TS 같은 훌륭한 예술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를 잘 접목시켜서 K-컬처, 한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일부 여기서 일부라는 말은 나중에 빼주세요. 네, 오늘 특별한 전통 무용 하나 감상을 하실 텐데요. 궁중 정제 중에 춘행전이라고 합니다. 정제라는 말은 정성스럽게 제주를 바친다. 임금님에게 바치는 궁중의 악가무를 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면육각의 반주에 맞춰 창사를 부르며 이 궁중무용이라고 하는 정제를 추는데요. 오늘 보실 작품은 춘행전이라고 합니다. 봄날 꾀꼬리가 나뭇가지에서 제잘거리는 모습을 주제로 해서 만든 춤인데 제가 이 춤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원시는 그 유래가 정조대왕이 사랑하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모신 화산 아래 용릉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것이죠. 수원 화성을 만들고 화성 행궁을 만들었는데 그런 지극한 정조의 효심을 닮은 손자가 있었습니다. 정조의 아들 순조의 아들인 바로 정조의 손자 효명세자가 어머니 모친의 40회 생신을 맞이해서 어머니께 바친 춤이 바로 이 춘행전입니다. 원래는 작은 화문석 위에서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손에는 그 한삼을 하고 또 앵삼을 입고 추는 춤인데 오늘은 이 특별한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정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춘행전 잘 감상하셨나요? 많은 궁중무용들이 보통은 이렇게 짝수로 좌우 대칭으로 춥니다. 그래서 2인 대무, 4인 대무, 군무 형태로 추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정제 중에 바로 춘행전과 무사냥 이 두 종목만 홀춤으로 추고 있습니다. 느린 듯 하지만 또 아정했던 우리 궁중무용 정제를 대표하는 춘행전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제 수원이 가진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특징 한번 그걸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유네스코에는 통칭해서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인류가 함께 계승하고 보존해야 되는 문화유산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세계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세계유산이 있는데 궁중과 관련된 유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로 역대 조선 왕조의 왕들의 위패를 모신 종묘가 있고요. 그리고 창덕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 화성이 있고 그리고 조선 왕릉이 있고 남한산성 이렇게 5가지가 공중문화와 관련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다음으로 인류 무형문화유산입니다. 무엇인가를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공예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오랜 시간 전승해서 즐겼던 음악, 공연 이런 예술인데요.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이 있습니다. 종묘라는 공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고 그곳에서 500년 조선 왕조를 이어서 대한제국 일제시대를 거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종묘 제례와 다음은 인류 무형문화유산입니다. 공예 분야 그리고 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다양한 예술 분야가 무형유산에 해당하는데요. 바로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입니다. 종묘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행해졌던 제례 그리고 그곳에서 악가무일체로 행해졌던 바로 종묘 제례악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요. 또한 처용무라는 궁중정제가 있습니다. 바로 삼국시대 처용의 설화로부터 비롯된 이 춤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아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바로 문자로 텍스트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분들이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높다고 하겠죠. 바로 조선왕조 500년의 기록을 담은 조선왕조 실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왕의 왕명을 출납하던 비서실의 기능을 하던 승정원에서 쓰던 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에서 있었던 많은 의례들을 그림과 그리고 문서로 정리한 의궤가 있고요. 그리고 정조대왕 때부터 고종임금까지 임금이 스스로 썼던 일기체에 하루를 돌아본다, 성찰한다 하는 일성록이 있습니다. 그 밖에 조선 왕조의 어보와 어책 이런 것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기록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원의 궁중문화유산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 화성입니다.
수원 화성은 조선의 정조대왕께서 최초로 계획하신 계획 도시이자 상업 도시입니다. 수원 화성 안에는 임금이 행차할 경우 묵고 있는 화성 행궁이 있고, 임금께서 이곳에 찾은 이유는 바로 지금은 화성시에 있는 용롱에 아버님을 뵙기 위해서죠. 자, 어쨌든 250여 년 동안 수원 화성은 여러 가지 변모의 과정을 거쳤지만 오늘날 원형을 많이 복원을 했고, 수원 화성 안에 있던 행궁동도 점점 한옥마을이 만들어지고 전통문화가 전승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과 관계된 궁중문화유산 중에 또 연계된 유산이 있죠. 세계유산 조선왕릉입니다. 조선왕릉 중에 바로 아버님 사도세자를 모셨던 용릉이 있고요. 그 옆에 정조대왕께서 살아생전에 잡아놨던 바로 본인의 능인 건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 화성의 기록은 화성 성역의궤에 남아 있습니다. 화성을 축성했던 성역의 기록들이 의궤에 잘 남아 있어서 수원 화성을 복원할 때 이 성역의궤의 기록들을 참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세에 수원 화성을 복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던 것은 성역의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조대왕께서 화성 행궁을 찾았던 기록 중에 또 으뜸인 을묘년에 있었던 임금의 원행을 정리한 의궤, 을묘 원행 정리의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뜻을 받들어 아드님, 그리고 당시 바로 오늘 장룡영을 이끌었던 무사 백동수, 그 기록물인 무예도보통지가 북한에 의해서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죠. 바로 봉수당 진찬연에서 행해졌던 궁중무용, 정제, 궁중의상, 그리고 궁중음식, 그리고 낙성연에서 행해졌던 산대놀이, 채붕을 설치했던 그 산대놀이 등 많은 문화유산들이 우리 수원의 궁중문화유산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세계유산 수원 화성은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화성문화재와 능행차입니다. 여러분들 화성문화재의 백미는 바로 시민들이 직접 조선시대 왕의 행렬에 참여해서 그 행차를 하는 능행차에 있죠. 일찍이 이 능행차는 창덕궁을 출발해서 청계천을 건너 남대문, 그리고 한강을 건너서 장승배기, 대방동, 그리고 화성을 오는 길에 시흥행궁, 안양의 만안교, 고천, 지지대고개를 다녀가신 그 8일간의 능행차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능행차의 행렬이 가장 중요한 화성 문화재의 핵심 콘텐츠고요. 또 야조라고 해서 야간 군사 조련, 이것이 오늘날 화성문화재 때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창룡문합, 연무대 일원에서 야간에 임금이 직접 지휘했던 군사 훈련 장면이 여러분들이 해마다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봉수당에서 바로 해경궁 홍씨의 환갑연을 축하했던 봉수당 진찬연, 국립국악원에서도 공연으로 만들었었고요. 우리 수원에서도 수시로 이 화려했던 궁중문화유산을 지금도 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 화성은 우리가 문화재 야행을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야행을 통해 고궁의 아름다운 밤 풍경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죠. 화성 행궁뿐만이 아니라 화성 성곽에도
여러분들이 밤길을 걸으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 화성과 화성 행궁에 담긴 정조의 효심 그리고 실학 정신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의 노력은 올해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으로 또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서문, 창룡문, 팔달문, 동북포루 여러 곳에 이렇게 세계유산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므로써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화성행궁 광장에는 득중정 어사도를 또 증강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물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낙남원과 그리고 또 원래는 방화수류정 앞 용현에서 하려고 했던 공연인데요. 그걸 화성행궁 안으로 옮겼습니다. 두 가지 주제 공연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 화성성역의궤 속에 참여했던 팔도에서 모여든 장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돌을 깎는 석공, 기와를 엎는 기와공, 나무를 깎는 목수, 많은 팔도에서 모인 석공들이 그리고 장인들이 정조대왕의 뜻을 받들어서 화성 성역을 일궈내고 화성 행궁을 만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개막 공연을 만들어낸 것은 참 뜻깊은 백성과 더불어 살려고 했던 그 정조대왕의 정신을 잘 계승했던 공연이라고 생각하고요. 폐막 공연은 바로 정조대왕과 신하들 그리고 그 당시 이 화성 성역을 일구었던 장인들 그곳을 기록했던 의궤를 상징하는 정령들이 과거의 수원이 아니라 역사도시 수원, 오늘의 수원, 발전하는 미래 비전을 가진 수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연을 한 그런 멋진 폐막 공연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 세계유산축전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다행히 우리 수원시가 잘 준비해서 2022년과 2023년에도 국가 지원을 받아서 세계유산축전 수원 화성이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내년을 더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번 축전 때 여러분들에게 대면으로 하지 못했던 많은 전시, 강연, 공연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 영상을 보시면서 수원이 가진 문화의 힘, 문화적 저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유산 수원 활용을 통해서 멋진 첨단 미디어 아트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북 공심동과 화서문의 저 장벽에, 저 성벽에 밤이면 약 20분 이상, 30분가량 멋진 영상이 입혀집니다. 저 성곽이 그리고 저 성벽이 무대가 되고 화면이 되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아트쇼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10월 한 달 잠시 휴장을 했다가 11월부터 계속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저녁 산책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요 서북 공심동과 화서문 뒤로 또 화서공원이 있습니다. 화서공원을 올라가시다 보면은 또 멋진 갈대밭도 있고 축전을 기념한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릴 게 그 세계유산 활용을 통한 다양한 공연 예술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기록이 있죠. 의궤가 있죠. 조선왕조실록이 있죠.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또 공연 예술로 새롭게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을묘 원행 정리의궤,
바로 정조대왕께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이곳 화성행궁을 다녀가신 8일간의 그 기록을 3D 입체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극장판 영화로 해서 실제로 극장에서 상영도 했었습니다. 또한 한만을 삶을 살았던 해경궁 홍씨, 그리고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던 우리 정조대왕의 또 숨겨진 이야기들을 가지고 해후라는 작품도 만들었고요. 정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새롭게 판소리 정조가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수원에서 공연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해외 문화교류로 외국도 나갔어야 되는데 아쉽게 코로나 때문에 잠시 휴지기를 갖고 있는데요. 판소리의 정신인 당대성, 그리고 풍자와 해학, 민중의 시각, 이런 것들이 담긴 작품으로 또 수원을 대표하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정조가 사랑했던 친위 부대인 장룡영 병사들의 이야기인 질풍모고, 이런 또 뮤지컬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당대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수원 화성이 관광과 축제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떤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먹자촌이 된다면은 수원을 대표할 수가 없겠죠. 제가 몇 해 전부터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정조대왕께서 불취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잔치에서 즐겁게 즐기고 취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 자, 그럼 불취묵이를 말하셨던 정조대왕의 혼이 담긴 도시라면 수원에 오면은 뭔가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통닭거리가 있고 지동시장이 있고 하지만 저는 수원을 대표하는 막걸리가 한 가지쯤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올해 화성행궁 바로 이 주변에 2개의 막걸리가 나왔습니다. 직접 화성행궁이 있는 행궁동에서 빚은 막걸리는 아니지만 하나는 행궁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막걸리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수원에서 만든 수제 막걸리 해서 또 수수한가의 수수한주라는 막걸리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막걸리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정조대왕의 불취부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소재가 될 수 있을 테고요. 이 옆으로 나해석거리, 공예거리, 통닭거리, 지동시장, 팔달시장 등 수원 화성 그리고 화성행궁을 주변으로 한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들 또한 역사도시, 문화도시 수원의 또 다른 볼거리가 되고 관광 콘텐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 수원의 비전입니다. 지금 수원시는 지난해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올 연말 문화도시 본도시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안에 담긴 그 수원의 비전은 바로 정조의 애민정신과 그리고 실학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위민도시, 바로 시민을 위한 도시, 서로를 살피고 그리고 실학정신인 실사구시에 문제에 맞서는 도시, 그것이 바로 문화도시 수원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수원의 역사와 전통문화 그리고 정조대왕 이래로 수원이 설립된 그 정신이 수원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